2005년 8월 17일 밤 9시경 중국 수자우시의 한 파출소로 긴급 전화가 걸려옵니다. 리우강이라는 남자인데 퇴근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사건 현장은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아내 주방 문 바로 뒤에 반팔 티셔츠에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그 주위가요 온통 피투성이인 거예요. 아내는 이미 사망한 상태. 사망한 그녀 옆엔 범행도구로 보이는 피 묻은 칼이 떡하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칼은 접이식 과일칼, 큰 일반 식칼 2개. 다행히도 이 일반 식칼 손잡이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피가 묻은 발자국도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범인이 굉장히 자기 흔적을 많이 남기고 사라진 거죠. 경찰은 지문과 발자국을 토대로 범인의 체형을 그려냈습니다. 범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키는 대략 165 정도로 보인다. 이를 중심으로 그녀 주위의 사람들부터 이웃들까지 모두 조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없어. 부검했을 때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저녁 6시경. 그녀의 몸에 무려 18개의 칼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 칼자국들은요 주로 목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왼쪽 팔에도 상처가 많았거든요. 저항은 살려고 엄청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요 당시 아내 손리 홀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내 임신 4개월째였어요. 그것도 쌍둥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손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범인의 공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판단은 복수, 원한 살인으로 추정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남편 리우강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저 아내와 결혼한 지 반년 됐습니다. 신혼부부였죠. 제가 아는 손리는 매우 착하고 되게 소박한 여자예요. 성격이 원만해서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그녀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이 아내는요 식당 서빙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생활 반경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일집 끝. 그녀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갔더니 다 하나같이 칭찬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복수, 원한 살인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혹시 치정? 솔리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나? 아니면 불륜 사이인 남자가 있었나? 혹은 썸이 있는 남자가 있었나? 그런데 없어. 깨끗해. 그리고 실제 부검 결과도 그녀 성폭행 흔적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흔적 안 나온 거예요. 치정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끔찍한 게요. 그녀의 몸에서 18개의 칼자국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2개의 칼이 뱃속 쌍둥이 아기 머리에 정확히 꽂혔대요. 그러면서 이 2 아기들도 뱃속에서 바로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무고한 생명 3명을 죽인 겁니다. 종합해보면 아내 솔리의 사회적 관계, 생활 반경이 단순했어요. 집안을 누군가 뒤진 흔적 없었습니다. 집안의 현금과 귀중품도 그대로 있었죠. 즉 강도살인은 아니라는 것. 그녀 주위를 조사했을 때 특별히 얽힌 남자 관계도 없었습니다. 치정도 아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남편이죠. 리우강 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 이 남편 직장에 있었던 게 확인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해. 입증해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 남편이 아닌 거잖아요. 누구지?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집 주택가 뒷마당 쪽에서 진흙 발자국과 집 담벼락에 방범겸해서 화면처럼 유리 조각들을 다 끼워놨는데 그쪽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DNA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걸 누구랑 비교해?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수사엔 진전 없이 몇 개월이 그냥 흘러버립니다. 갑자기 솔리의 어머니가 찾아와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
솔리의 어머니가 지목한 범인은요, 다름 아닌 남편 리우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우강, 알리바이가 입증됐잖아요. 아닌데? 그런데 이 손리 어머니 말 100% 맞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딸이 죽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아니 리우강이 딴 여자랑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고. 즉 이 리우강이 내 딸이 살아있을 때부터 딴 여자랑 바람이 나 있었던 거라고. 내 딸 죽이고 새로운 여자랑 새살림 차리려고 계획하에 죽인 거라고. 그 알리바이? 아니 속이려고 하면 뭘 못 속여. 어떻게 속임수를 쓴 거라고 확인해보라고. 이 말에 경찰 다시 리우강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진짜 리우강은 아니야. 그리고 현장에서 DNA도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봐도 리우강은 아니야. 이때 경찰이요, 손리의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우리가 꼭 따님 죽인 범인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찰의 말은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무려 12년이 지나요. 이 12년 동안 정말 많은 경찰들이 그만두고 교체되고 했죠. 하지만 이 사건만은 계속돼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5월의 어느 날 수저우시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 하우재민이라는 남잔데요. 아니 여기 집주인이 임대료 가지고 나랑 장난질을 하네. 여기 사기꾼이야 완전히. 와서 잡아가요. 33살 하우젠민이라는 남자가 임대인인데 집주인과 돈 문제로 싸움이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잡아가라고 전화한 겁니다. 경찰은요, 출동해서 막 중재를 했어요. 아우 싸우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게 중재가 안 돼. 이 두 남자는요, 경찰서까지 옮겨옵니다. 이때 경찰은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 온 사람들 모두 지문과 DNA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 이 두 남자의 지문과 DNA 등록한 겁니다. 경찰은요, 이때 이 두 남자가 한치의 양보도 없으니까 아우 이렇게 하면 두 남자 다 득될 거 하나 없어. 뭐 법적으로 가실 거예요? 살살 겁을 줍니다. 그렇게 어떻게 화해를 시켜요. 그렇게 이 사건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형사수사 기술 발전에 따라 몇 개월에 한 번씩 등록된 DNA와 예전 미제 사건들 단서로 나온 DNA를 비교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거 할 때가 된 거예요. 담당 경찰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DNA와 예전 미제 사건 위주의 DNA 매칭에 들어가는데 뜨링뜨링뜨링 웬걸 하나가 똑같다고 나온 거예요. 매칭이 됐어. 그 사건이 무슨 사건? 12년 전 손리 살해 사건이었던 겁니다. 매칭된 DNA가 누구 DNA? 바로 얼마 전 신고했던 하우젠민과 12년 전 솔리의 집에서 발견된 DNA 일치. 그렇게 12년 만에 범인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우젠민은요, 되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아주 개새끼였거든요. 엄마를 허구한 날 때려. 엄마같이 샌드백이야? 아이들 앞에서도 가차없이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기억에 엄마가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어. 아빠한테 맞은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우젠민 머리에 박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고. 엄마를 곧 잃을 것 같았다고. 그때 다짐했대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엄마를 잃을 수 없다고. 한 번만 더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 절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마가 상처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커졌죠. 그에게 약점은요, 어머니였어요. 엄마 얘기에 엄청 예민한 거예요. 솔직히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죠. 한 예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자애 한 명이 우리 엄마 욕을 하네. 바로 의자로 갖다 내리 찍어버린 거예요. 이뿐이게요.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빠가 또 엄마를 때리네. 그때 너무 열받아서 칼을 집어든 겁니다. 반대로 아빠를 협박한 거예요. 아빠,
다시 한번 엄마 때리면 내가 이 칼로 아빠 죽여버리고 나도 따라 죽어버릴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는 같은 반 남자애들 2명이 또 우리 엄마 욕을 해 뒤지게 때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린 건지 이 계기로 학교 퇴학당해요. 그 이후로 하우젠미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또 한 동료가 우리 엄마 욕을 그래서 또 때린 거예요. 실제 하우젠미는 다른 사람이 날 욕하거나 엄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면 가슴이 막 쪼여오면서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눈이 핑 돌아간다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100% 사람을 죽인 자, 범인의 말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 사건의 그날 2005년 당시 그는 21살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한 슈퍼에 들렸는데 거기서 한 여자와 부딪힌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 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탁 부딪히면서 손리 핸드폰이 떨어졌어. 액정이 조금 금가버렸네. 그러니까 이때 좀 화가 난 손리가 아니 길을 다니면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다녀야지.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에 좋게 대답이 나가겠습니까? 에? 지금 뭐라 했어요? 둘 사이에 언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손리가 먼저 자기 엄마 욕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꼭지가 돌았다는 겁니다. 당신 지금 뭐라 했어? 우리 엄마 욕한 거야? 당장 나한테 사과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왜냐? 그 슈퍼에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슈퍼 주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이 둘을 떼어놓습니다. 아우 그만해. 아우 가. 그렇게 하우젠민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화가 안 누그러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막 화가 더 나. 그런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하우젠민이 임대의 집을 하나 알아봐야 됐던 거예요. 이리저리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웬걸 마주친 겁니다. 누구를? 지나가는 손리를. 아, 저기 집에 보니까 또 짜증이 나. 뒤따라간 거예요. 이때가 해가 져가는 시간대에 비까지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손리, 누가 자기를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우젠민, 손리의 집까지 알아낸 겁니다. 하우젠민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사과 듣는 거. 몰래 뒤로 해가지고 그녀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녀 요리하고 있었어요. 뭔가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웬걸? 어제 나랑 싸운 놈이 집에 들어와 있어. 얼마나 놀랍니까? 사실 이때 하우젠민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대요. 사과해라. 그런데 끝까지 이 여자가 내가 왜 사과하냐고 버텼다는 겁니다. 나가라고 신고할 거라고. 오히려 나한테 더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하네? 사과하면 나간다니까? 그런데 절대 안 한대. 내가 왜 하니? 여기서 터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칼로 그냥 갖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도망.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렸다고. 실제 하우젠민은 엄청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 살인을 한 이후에 한숨도 편하게 못 잤다는 거예요. 자꾸 찌르던 그 순간이 안 잊혀져. 계속 생각나. 날 괴롭혀. 그래서 자수를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 말로는 엄마가 걸렸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내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체포될 순 없다.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수해야지. 그래서 그는요, 어머니가 중매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자수해야지.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예상치 못하게 자식이 생겼네. 그러니까 또 바뀐 거예요. 지금은 자식들이 어려서 아빠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감옥에 가버리면 우리 애들 어떡해. 애들이 좀 크면 그때 자수하자. 그렇게 12년이 흐른 거예요. 이놈이 웃긴 게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또 자상하게 잘하고 있었대요. 지금 웃긴 게 지가 잡힌 게요. 집주인과 트러블 나면서 지가 신고하면서잖아요. 자기 딴에 생각한 거예요. 1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수사하겠나.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그 사건을 잊어먹고 산 겁니다.
자기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아내 손리가 정말 이 남자의 부모 욕을 했을까? 평소 행실이 너무 착하고 순한 여자였다고 하는데 뭐 내 핸드폰 떨어뜨렸다고 화낼 수 있죠. 뭐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대편 엄마 욕을 한다? 뭐 진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이 살인마의 말을 100% 저는 믿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별말이 아니었는데 하우젠민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아무 죄 없는 여자를 죽인 것 같은 느낌이 이 남자 혼자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는지. 이 하우젠민의 재판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건 동기가 너무 어이없고 3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의 어릴 적 인생이 그의 성격을 왜곡되게 만들었다 한들 이 쌍둥이 아이들과 이 선리는 무슨 죄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또 무슨 죄예요? 살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